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움직임을 볼 텐데요. 먼저 인도차이나 반도는 바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타이, 말레이시아, 타이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들의 국가들의 발전을 볼 텐데 먼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남부 베트남과 북부 베트남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레 왕조가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중국 문화를 수용했다는 증거로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한다든지 과거제를 실시한다든지 하면서 유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 베트남 참파를 정복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중국에게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베트남 내부에서 나는 황제야 라고 해서 스스로를 높여부리는 굉장히 민족의식이 발달한 지역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레 왕조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웅우옌으로 계승되게 됩니다. 타이 같은 경우에는 아유타야 왕조가 앙코르 왕조를 정복하고 미얀마와 말레이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짜끄리 왕조가 미얀마의 꼼파오 왕조를 물리치고 건국되어서 오늘날 타이 왕조의 기원이 바로 짜끄리 왕조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퉁구 왕조가 파칸 왕조 멸망 후에 혼란했던 지역을 통일하게 되고 포르투갈 함대도 격파하게 됩니다. 이후에 꼼파오 왕조가 등장해서 타이의 아유타야 왕조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14세기 중엽에 란창 왕조가 등장하게 되고 이게 앞으로 18세기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동남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이슬람화가 되어가는지를 볼 텐데 동남아시아 지역은 아무래도 해상무역의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게 쉬웠고 특히 또 정복 아니면 상업 발달이 강조되었던 이슬람 지역이 많이 이 세계로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인 말레이시아 반도와 인도네시아 지역에 이슬람교가 전래되게 되는데 말레이시아는 물라카 왕조가 동남아시아 최초의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를 잇는 물라카 해협을 장악하면서 번영을 했고 하지만 이후에 포르투갈의 점령을 받게 되고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영국이 차례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국토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마자파히 왕조가 당시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향신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후추가 이 당시 유럽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향신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후 이슬람 세력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고 이슬람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